근로시간 내라면 대부분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업무 관련성만 따지면 돼요. 때문에 퇴사를 했건 재직 중이건 사실 산재가 승인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네, 안녕하세요. 산재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피디님, 워크샵 다녀오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워크샵 가면은 사실 다칠 일이 많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단합하는 활동들을 하다 보면 좀 다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행사 중에 다치게 되면 이게 산재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어 피디님이 점심시간에 다쳤어요. 다치게 되면 그거는 산재 처리가 될까요? 휴게 시간에 산재가 과연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로시간 내라면 대부분의 사업주의 지휘감독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할 때 업무 관련성만 따지면 돼요. 네, 사업주의 지휘감독, 지배관리하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애매한 경계선이 있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점심시간, 휴게 시간인데 점심시간을 사실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쓰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사고가 과연 산재냐 아니냐 인정이 되는 사례도 있고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법령을 봐야겠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에 따르면 제1항 1호 업무상 사고 보시면 마목에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이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요. 라목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주가 주관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가 있냐 없냐,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이 업무 관련성,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관계에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또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시간의 법적 정의부터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벗어나 있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이 1시간이면 그게 휴게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허락하는 내에 여의도를 갔다 오든 PC방을 갔다 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법에서 적혀 있는 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휴게시간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 경영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발적 그리고 비정형적이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업무와의 인과관계 없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허락했거나 그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임의적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근로자분이 점심시간이에요. 근데 사업장 내에 뭐 구내식당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본인이 임의적으로 나가서 자택에서 점심 식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비적용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된 사고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인정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009년에 선고된 판례인데 주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라는 근로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회사에 체력 단련실, 헬스장이라고 봐야겠죠. 체력 단련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역기에 목이 눌린 거죠.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한 열흘 동안 치료를 받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분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양불승인 처분을 냈어요. 그리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체력 단련 운동이 업무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필요한 준비 운동에 해당되므로 원고 승소, 유족의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는 일부 직원만 체력 단련실을 이용했다는 거죠. 뭐 한두 명만 이용하는 거고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도 이 시설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엇갈린 1심, 2심이 완전 달라진 판결 속에서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망인의 체력 단련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준비 행위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결국에는 원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비록 체력 단련실의 열쇠가 망인과 그리고 동료 근로자 2명이서 관리를 했지만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 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해도 체력 단련실 자체가 아무래도 주물업체다 보니까 허리나 팔 힘이 많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요구로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사내에 설치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망인이 담당한 작업 자체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평소에 역기 운동을 하신 것도 강한 근력 그리고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거기 때문에 체력 단련실
대전실에 있던 것 또한 업무의 준비 행위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업무와 이 사망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된 판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결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아까 점심시간에 근로자분이 임의적으로 나가서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이 안 됐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인정된 사례인데 2004년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이고 구내식당이 없었어요. 이 사업장은. 그래서 이분이 평소에도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서 사업장 인근 본인 자택에서 항상 식사를 하고 바로 사업장으로 돌아오다가 노상에서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힌 산재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인정이 됐습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이 됐던 산재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냐 없냐가 휴게시간 중에 산재 사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되게 왔다 갔다 해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불승인이 거의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휴게시간 자체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이유도 휴게시간에 회복을 해서 근로시간을 다시 투입을 해라 라는 의미로 부여를 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업무를 하려면 부여되는 이 시간에 발생한 사고를 왜 인정을 안 하냐 뭐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법에서는 휴게시간 자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벗어난 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의 인정이 안 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7조 제1항 1호 라목에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그리고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받았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에 입사해서 한 3, 4년 동안 용접을 하셨던 분이고요. 평일에 개최한 사내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축구 시합을 하시다가 동료 근로자가 부딪힌 거죠. 그래서 좌측 무릎에 부상을 당했어요. 너무 아팠는데 병원을 당장 가진 않고 또 다음 날이 어린이날 휴일이라 가지고 병원을 안 가시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근데 MRI 촬영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약을 타고 또 일을 하신 거죠. 일을 2주, 3주 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2, 3주 뒤에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MRI 촬영도 하고 봤는데 관절 연골이 찢어졌다. 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부상을 안은 채로 일을 하셨어요. 약을 타면서 한 8월 정도까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상병 부위가 너무 악화가 돼가지고 다시 입원해 결국엔 수술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해가 발생했던 거는 5월 4일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MRI 찍은 것도 없고요. 마지막에 수술을 했던 건 9월. 5월에서 9월까지 4개월이라는 텀이 있던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이 됐습니다. 왜냐면 사업주가 주관한 체육대회였고 체육대회에서 축구라는 게 사실 다치기 좋잖아요. 동료 근로자의 진술도 있었고 다치고 나서 다다음 날이긴 하지만 병원에서 진술했던 기록이랑 목격자 진술, 동료 근로자 진술, 대자분 진술 모두 일치해가지고 그리고 상병 코드 자체도 다 S코드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사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다행히 산재로 인정됐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게시간 중 발생하는 사고가 인정이 되는 기준 자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냐 없었느냐 이 내용인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산재로 인정이 어렵다. 대신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휴게시간 중에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시면은 내가 과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놈놈의 임준철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법이 개정됐을 때 당시에는 출퇴근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정이 안 됐었고요.